안녕하세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 하면서 사는 미미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외국인과 자유롭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벌써 10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어버타임에 우리 어제도 했었죠. 이어서 또 새로운 7문장 같이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 하면서 사는 미미쌤입니다. 이제 저는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영어 왕초보분들을 돕고자 이렇게 영어 수업도 하고 영어 챌린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신문도 연재하고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어버타임에 관련된 영어 표현 7개 뽑아왔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놓치셨다면 이제 이전 것도 한번 찾아서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새로운 7문장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벌써 11일 차고요. 이제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언제 너무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날이 언제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지금 캐나다에 있거든요. 물론 캐나다 이제 산지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뭔가 이렇게 여름에 그 좋다고 하는 그 문화를 아직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래도 호주 너무 다시 가고 싶다. 너무 또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추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 캐나다는 겨울이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지금 알버타주에 있고 되게 시골에 있는 동네라서 아직도 눈이 많아요. 이렇게 차도로는 없지만 이렇게 바로 나가자마자 눈을 볼 수 있을 만큼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그 날씨인 호주가 그립긴 한데 호주에서 워홀 할 동안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럴 때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날이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어요. 이런 영장을 할 때요, 여러분, 어려워, 너무 길어.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잘 살펴보는 거예요. 뭐를요? 우선 한글을요.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어.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단어부터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무작정 뱉어보는 그 자신감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신감을 가져도 문제가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과 소통할 건데 무슨 말을 하는지 맞춰보세요. 이해하셨나요? 밥 먹으러 가자. 말 하나도 안 했지만 우리 소통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어차피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걸 할 때 이제 말에 어떤 내용을, 어떤 문장을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 얼굴과 내 제스처와 내 표정과 이런 것들로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우선은 생각나는 거, 아는 거 최대한 다 뱉어보는 그 자신감을 우리는 가져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 최고 하면 영어로 그렇죠. The best. 그래서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 나는 최선을 다할게. I will do my best. My best. 그 best를 쓰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쓸 수 있는데요. 자, 따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That was. 그날이 that was고요. 최고의 날이었어. 아까 우리 했죠? 그쵸? best인데 my라고 넣는 거를 하면 나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뒤에 또 내 삶의 또 나의 최고의 날이다. 어색하죠? 그래서 뒤에 내 삶에 하면서 my life를 썼기 때문에 앞에는 그냥 그렇죠. The best day. The best day. 근데 어떤 최고의 날? of라고 합니다. 이 of에 대한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of는 어떤 느낌일까요? 뭐뭐의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of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이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 화면 어떤 화면? 핸드폰의 화면이죠. 그러니까 물체는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거에 뭔지 한글로는 뭐뭐의라고 해석되는 그 에너지가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보는 뭔가 이렇게 메타인지로 보는 게 오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날. 근데 어떤 최고의 날? 메타인지로 딱 볼까요?
나의 삶에서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날이 진짜 너무 최고의 날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면 That was the best day of my life 라고 하시면 그날이 너의 최고의 날이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얘기한다면 그쵸? 여기를 바꾸면 돼요. 한 단어만. That was the best day of 내 삶이 아니고 너의 삶이 그렇구나. Your life.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영어를 말할 때 이렇게 배우는 문장들을 그대로 숙지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단어를 바꿔가면서 하시면요. 이 한 문장이 10문장, 100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at was the best day of my life. 언제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루를 살았는지, 언제 최고의 순간을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언제 제일 행복했냐면 아무래도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호주도 좋고 캐나다도 좋은데 제가 호주에서 제일 좋아했던 곳이 바로 저비스 베이라는 곳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벌써 10년 넘게 호주에 살았던 언니가 저를 데리고 간 덕분에 알게 됐는데 그 저비스 베이는 그 시드니에서 차로 한 3시간 밑으로 가야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구글에 이렇게 백사장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치면 White Sand Beach 하얀색 그 다음에 모래 비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백사장을 그렇게 치면 꼭 10위 안에 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드니를 가게 되신다면 꼭 저비스 베이를 가보세요. 그 저비스 베이가 진짜 백사장이라서 전 처음 봤어요. 모래가 이물감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검정한 거 어두운 게 하나도 없고 다 하얀색이야. 진짜로요. 저기 소리가 나니까 그냥 소리를 줄이고 보여드릴게요. 저긴 한데 보이시나요? 이런 곳이에요. 진짜 좋지 않아요? 저예요, 저. 근데 진짜 필터 하나도 없이 정말 맑고 너무 알메랄드 색깔에 정말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That was the best day of my life.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좋은 게 뭐냐면 백사장도 있고 그 이렇게 수영하기도 너무 좋은데 저녁에 가면 별을 볼 수 있고요. 또 저비스 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좀만 가면 일출을 볼 수 있고 또 반대쪽으로 좀만 가면 일몰도 볼 수 있는 또 좋은 장소니까 명소니까요. 한번 꼭 여행을 하게 되시면 강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가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커피 자주 마시나요? 저는 잘 안 마셔요. 보통 녹차 라떼를 좋아한답니다. 녹차 라떼를 먹거나 커피를 안 먹고 초코를 먹으려고 해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돼가지고. 우리 은미가 왔네요. 그러면 은미랑 이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은미 안녕? 들리시나요? 헬로. 안녕. 고생했어요, 오늘도. 네. 지금 오늘 두 번째 문장 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문장이요. 네. 은미는 평소에 커피 자주 마셔요? 커피, 그쵸. 마시죠. 그렇군요. 저는 안 마셔요. 화장실 너무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잘 안 마시는데 뭘 마시든 상관없이 여기서 드실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드실 거예요? 라고 꼭 물어보잖아요. 혹시 우리 해외 나가서 커피숍 갔을 때 종업원이 어떻게 물어봤는지 기억나요? 커피숍이 없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냥 보통 스타벅스는 어디든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는 없어요. 아프리카에 갔었구나. 대박이다. 전 아프리카 안 가봤어. 그래서 그 영어권도 이제 여행을 하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뭐 스타벅스는 어디든 그냥 현지 커피숍이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음식을 아니면 커피를 주문을 받고 여기서 먹을 건지 아니면 나가서 먹을 건지. 그걸 영어로 물어본다. 그럼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어, are you drink in or take out? 오케이. 잘했어요. 우선은 테이크아웃 좋아요. 옛날에는 완전 콩글리시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하도 많이 써가지고 콩글리시가 안 되게 된 음,
표현인데 원래는 예를 들어 저는 호주에서 테이크아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은 쓰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라마다 달라서 꼭 테이크아웃만 알고 있다면 한 단어 더 아는 게 좋은데 영어는 되게 직관적이라서 눈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로 그려져요. 영어를 단어의 본질을 알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커피예요. 근데 이 커피를 여기서 먹는 게 아니고 나가서 먹을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나간다 해서 take out 이렇게 쓰는 것도 쓸 수 있지만 본질은 이 컵이 어디로 가요? 저 멀리로 가버리죠. 커피숍에서 안 먹고. 응. 영어에서 저 멀리라고 하는 느낌인 영어가 뭐예요? 단어 하나. away. 맞아요. 그래서 우리 겨울왕국에서도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Come on, let's go and play. 하면서 안나가 막 엘사 언니 꼬시는데 일제 중간에 안나가 이렇게 너무 신나게 얘기하는 거에 반면 엘사가 딱 한마디 하죠. Go away, 안나.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마상. 진짜 마상이야. 근데 이제 또 언니로서 이제 문맥상, 내용상 이제 안 다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만 아무튼 away가 저 멀리. 그래서 go away. 저기로 가버려.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take away가 많이 쓰여요. 가지고 나가서 먹는 걸. 그래서 take out도 되고 take 뭐도 된다? take away. 좋아요. 그럼 반대로 갖고 나가서 먹는 게 아니고 여기서 먹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마시다, 먹다 다 돼요. 여기서 먹다. 음. eating in? 드라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문장을 한번 먼저 빈칸을 넣어볼래요? Hello there, 안녕하세요 하면서 Are you? 뭐였지? 자신감 가지고 한번 넣어봐요. eating in or taking away. 저 가져갈게요. 아, 저 바 4개가 엄청 거슬리네. 엄청 거슬려. 했던 말 그대 우리 지금 답이 있어요, 다 말한 거에. take away, please. 정답! taking away를 이렇게 원래는 take 하니까 잘 했었어요. 그래서 eating in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eating in도 되고요. 나머지 2개 더 알려줄게요. 1번 eating in도 좋고요. 혹시 저녁 식사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D로 시작하는 단어 알아요? dinner 말고요. 식사 자리. dining? 맞아요. 그래서 dine, D-I-N-E 라고도 쓸 수 있어요. 써드릴게요. dine.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다이닝으로 ing를 넣겠죠. 이 빼고 다이닝 인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친구 포함 6명이서 맥도날드에 갔대요. 네. 그래가지고 버거를 시켰죠. 뭐뭐뭐 주세요. 불고기 뭐 불고기는 한국에만 있는 거 알죠? 근데 불고기 버거. 그래요? 네, 불고기 버거 없어요. 해외 나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에서 맨날 혹시 맥도날드 좋아요? 어디를 좋아요? 그 패스트푸드 버거 중에? 맥도날드는 그거 맥머핀 좋아해서. 어, 네. 저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좋아해요. 베토디. 근데 여긴 없어요. 안타깝게도. 호주도 없고. 이게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6명이서. 근데 이제 종업원이 주문 다 받고 나서 free here to go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간 거죠. 야, 4명은 여기서 먹어야 되고 2명은 나가서 먹어야 된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썰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 여기서 먹을래? 저기서 먹을래? 라는 영어의 질문을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For here or to go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나 여기서 먹을래? 아니면 가서 먹을래?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거를 해석을 4명 for here 그리고 이 to를 number 2로 생각해서 그렇게 정말 어색하고 어설픈 해석한 덕분에 이상한 이제 상황이 펼쳐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re you eating in or taking away 혹은 are you dining in or taking away 혹은 for here or to go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답니다. 제일 간단한 게 이 마지막이니까 for here or to go 이렇게 하면 to go please 아니면 for here please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고 들으면 너무 좋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점을 왜 해외에서 먹어보면 좀 우리나라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글쎄요. 어떤 게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물어봐요. Everything okay? 이렇게 중간에 와가지고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먹고 있으면 괜찮아? 뭐 필요한 건 없니? 뭐 이렇게 항상 체크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냥 이모왕을 바로 불러서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찾아 먹는 느낌이라면 해외는 보통 이제 호주나 캐나다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있는데 이제 남은 음식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물어봐요. 포장해 드릴까요? 포장하는 걸 영어로는 또 어떻게 할까요? 포장. 모르겠습니다. Would you like 쉽게 네. 생각하세요. 영어는. 그렇지. Would you like a bag? 쉬워, 쉬워. 그냥 백 하나 드릴까요? 필요하세요? 이렇게 포장하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을 영어로 뭐라고 해? 뭐 랩인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포장한다는 건 뭐가 필요하지? 가방이 필요하네? 아, 가방이 필요한 건가? 우리가 매는 그런 가방 아니고 음식 싸갈 수 있는 박스를 이렇게 그래서 would you like a bag? 근데 이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내 음식 좀 싸갈게요 라고 하면 그냥 진짜 박스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 넣는 박스. 음, 플라스틱을 따로 달라고 하지 않으면 플라스틱 백을 주진 않아요. 비닐봉지를. 근데 뭐 환경을 위해서 그런 건지 그냥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라고 보통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얘네는 잘 안 챙겨줘요. 그래서 따로 만약에 비닐봉지가 필요하면 Could I get one plastic bag? 이렇게 하면 또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은미는 혹시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본 적 있어요? 슬럼프나 이런 거? 슬럼프는 맨날 있는데? 맨날 있어요? 맨날 일을 있는데? 하는 거에 있어서 슬럼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 아침, 진짜? 어, 그렇군. 아직도 먼 것 같아. 뭐가 멀어요? 어떤 부분이? 그냥 한 점 부족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나는 내가 얼마나 뭐 부족한 게 뭔지 뭐가 힘든지를 아니까 그러겠지만 옆에서 보는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멀리서 보면 희극인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옆에서 보면 사명감 가지고 애들을 너무 사랑하고 좋은 가치관과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부분을 봤을 때 학생 때부터 저 슬럼프가 3번씩 왔어요. 3개월마다. 369 게임 하듯이 웃긴 건 전 맨날 있진 않았고, 3개월마다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가? 느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내가 낭비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이 오긴 하더라고요. 항상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저도 일도 그랬어. 지금 제가 하는 일 너무 저는 잘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10년 했는데, 딱 3년 차 되니까, 와, 진짜, 정말 싫었어요. 뭐가 싫었냐면, 내가
그 영어를 가르쳤던 공간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일정이 끝나면 집에 안 가고 집에서 쉴 수 있는데 집에 안 가고 학원에 가서 수업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막 시작한 지 그때 그 해는 수업을 시작한 지 10개월 동안 집에 12시 저는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간 적이 없나는 게 학원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12시 넘어서까지 수업 준비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맨날 그 학원에서 밤새면서 수업 준비하고 막 그렇게 엄청 몰입하고 엄청 사랑하고 엄청 따로 막 휴식 필요 없을 만큼 엄청 에너지를 쏟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공간인데 나의 휴식 공간이자 뭐 수업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냥 있으면 힐링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영어를 가르친 지 3개월이 아니고 딱 3년 차 됐더니 그 공간이 너무 싫은 거야. 그 공간에 있는 내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진짜 어떻게 했냐면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에 딱 가서 딱 수업 재밌게 하고 바로 뛰쳐나갔거든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저에게 슬럼프가. 그래서 진짜 그때 멘붕이었지. 내가 분명히 좋아하는 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었어.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억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또 그런 마음이 어느새 눈이 다 녹아버려 없어지듯이 진짜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으라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항상 꽃길만 걸으니까 좋아하는 일 해라. 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 저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진짜 전혀 그렇지 않더라.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됐던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좋은 추억이 없었더라면, 그 슬럼프 때 그만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세상에서 왜 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너가 항상 꽃길을 걷고 너가 늘 행복하고 하니까가 아니고 뭘 하든 좋아하는 일을 하든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든 슬럼프가 오는데 너가 더 그곳에 의미 있고 너가 그곳에 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의미 재미 때문에 미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알죠? 저 소개할 때. 아무튼 그러기도 하고 뭔가 이런 추억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요소들이 있어야 그게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힘든 일이 있어도 안 포기한다. 결론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하게 되니까요. 어느새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고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더 살 수 있게 장기적으로 되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힘든 게 사실은 성장할 때구나, 또 성장할 때가 왔구나.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또 클려다 보니까 그렇고 있구나. 성장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생각. 성장통. 맞아, 맞아. 근데, 근데 힘들지 않고 그냥 재미만 있고 뭐만 하고 그러면, 그냥 거기 안주하고 살 것 같아. 응,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럼요, 그럼. 그 그릇에 갇혀서 살 것 같은데. 근데 또 어제도 힘들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서 응, 오늘 아침까지도 제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응. 근데, 또 일하고 뭐 하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잘 버텼어요, 정말. 그래요. 혹시 은미는 키를 언제 제일 많이 컸는지 기억이 나요? 난 고등학교 다닐 때, 아, 진짜? 저는 음,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 성장 기록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1년 동안 10cm 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장통을 겪으면서 잤었거든요. 아, 아빠 너 무릎이 아파. 막 이러면서 잤던 기억이 나. 근데 이제 너무 아프지만 어쨌든 아빠는 어쨌든 너가 키 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가
정말 1도 귀에 안 들어왔지만 어쨌든 이제 잠에 취해서 자다 보면 또 괜찮아지고 버티고 이렇게 하다 보니 키가 크더라고. 근데 진짜로 은미 말처럼 진짜 성장통이 있어야 더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확실하니까. 그리고 꾸준히 해왔으니까 겪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옛날엔 슬럼프에 대한 정의와 생각했던 정의와 요즘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많이 다른 것 같긴 해. 제가 이렇게 조금 삶에 뭔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테드 강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테드 강연? 음, 한때 테드, 많이, 테드가 뭔지 알죠? 그 세바시 알죠? 세바시처럼 강연하는 거. 근데 여기서 되게 유명한, 되게 많이 사람들이 봤던 강연 중에 하나가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해석 좀 해주세요. 30일 동안 무언가를 시도해봐라. 음. 이 주제로 하는 강연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컨텐츠로 공부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 연사가 자기가 똑같은 일을 30일 동안 해보는 걸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예시로 들어줬던 게 하나가 매일 사진 한 장씩 찍기였어요. 하루에 하나씩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되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 대신 내가 이거를 할 때는 그냥 세팅을 한 거죠. 그냥 하루에 한 번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찍듯이 찍어보자. 이렇게. 혹시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매일 마음 먹고 하루에 하나씩 사진 찍어보기. 사진 찍어보기는 안 해봤죠? 해보, 저도 원래 한 번 안 해봤다가 이 강연을 듣고 한 번 해보자 해서 딱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삶이 매일 특별하고 뭔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약속이 있고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약속이 있는 날은 그 친구가 찍은 사진을 넣기도 하고 뭐 강연을 보러 갔다. 그럼 그 강연을 가서 찍은 사진을 채우기도 하지만 일상을 거의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똑같은 일상을 사는 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 도대체 무슨 사진을 남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어느새 그 너무 일상인 날은 당일날 원래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해야 되는데 당일날도 못하고 계속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 나한테 막 이런 걸 고민하면서 시간을 지냈던 날이었거든요. 이걸 했던 그 한 달이. 근데 그때 정말 딱 하루를 계속 빈칸을 두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아침에 영어 수업 듣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대학원 준비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 다니고, 그게 일정이 끝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뭘 쓸까? 어떤 사진을 올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맨날 자주 갔던 도서관 있잖아요. 그 도서관 주변엔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냥 바로 건물 뒤를 딱 갔거든요. 그랬더니 안 보였던 공원이 보이는 거야. 엄청 예쁜 공원이 있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바로 산책하기가 너무 좋은 나무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꽃도 많고 푸르른 나무가 있는 곳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결국에 며칠 뒤에 공원 사진을 찍어서 그 순간을 채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되게,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좀 뭔가 새로운 거를 찾다 보면 뭔가, 이렇게 또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되는 거구나, 진짜로. 그래서 일상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한 날이 더 의미 있고 더 특별해지는 거니까 결론은 그냥 이렇게 바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일 아니면 특별한 일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노란색 글씨도 검정색 바탕에 써야 더 잘 보이듯이 일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더 특별한 날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상에 더 소중함을 느꼈는데 이거를 한번 은미도 안 해봤으면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영어로 말하고 싶어. 한번 해봐! 라고. 한번 시도해봐요. 라고.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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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try. 봐. try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try 하면 시도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요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씁니다. Let's give it a go. Let's give it a go. Let's give it a go. 총 세 가지로 쓸 수 있거든요. go. 이거의 본질은 진행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give it. 상황을 그렇게 줘봐라. go. 진행되게. Let's give it a go. 이렇게 되고요. 그 아까 은미가 말한 try도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여기 뒤에. Let's give it a try. 그냥 해봐. 시도해봐봐. 이렇게도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Let's give it a shot. 우리 총빵 한 번 살 때 샷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쓸 수 있어요. Let's give it a go. Let's give it a shot. Let's give it a try. 이렇게. 음. 그래서 뭔가 조금 일상이 너무 무료화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이 만약에 온다면 이걸 한번 떠올려서 하루에 하나의 사진을 내가 남겨야겠다라는 그 미션을 한번 한 달 동안 해봐요. Just give it a shot. Give it a try. Give it a go. 이렇게 해보면 조금 더 일상이 더 소중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 기쁨을 네,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